안녕하세요.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.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중이요. 바람난 남편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들이 살아가면서 고치기 힘든 습관이 몇 가지 있거든요.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알코올 중독이죠. 술에 빠져 살면 헤어나기가 곤란하죠. 두 번째는 도박입니다. 도박의 그 중독 위험성이라는 것은 놀랍죠. 뭐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뭐 전부 다 잃죠. 심지어는 뭐 손모가지를 잘라도 발로 치거나 입으로 친다든가 의수를 달고 친다든가 여러 가지 그 헤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도박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바람기 있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개 중에서요 도박이 가장 나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도박은 끝까지 그 습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. 자, 만약에 남편이 재산이 많습니다. 그런데 남편이 바람둥이다. 이러면 어떻게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?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.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운다는 것은요, 굉장히 위험한 여러 가지 상황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혼외자를 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러면, 그렇다면 어떻습니까? 친생자들하고 같이요, 그 뭐 재산 싸움이라든가 상속 싸움과 같은 이제 권력상쟁의 어떤 비극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그 내연녀한테 돈을 많이 주고자 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은 문제가 생겨갖고 내연녀한테 피소를 당해서 거액을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는요, 예를 들어서 뭐 혼외자가 생기고 뭐 내연녀를 너무 사랑해서 조강지처를 벌이고 이혼을 요구해서 가족 간의 불화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요, 남편이 바람기가 많다. 그랬을 때 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 남편을 무슨 뭐 한정치산자라든가 아니면 금치산자로 만들고 아니면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것은 불법이죠. 그 다음에 이것이 탄로가 나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연녀, 남편의 내연녀를 협박한다.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불법이 되다 보니까요, 이것 또한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. 남편의 바람은 고질적이고 꽤 오래가는 나쁜 습관이 되겠습니다. 그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? 재산도 잃고 신뢰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요. 당연히 남편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럴 때요. 내연녀와의 불륜을 용서하거나 묵인한다는 조건을 달고서 압박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. 자, 남편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. 첫 번째 방법은요, 바로 재산 분할을 통해서 남편의 재산을 뺏어오는 거죠. 하지만 이것은요,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남편의 재산을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, 이혼하지 않고서 사전에 최대한 증여를 많이 받습니다. 그리고 재산권을 이전받습니다. 아내가요, 통장 관리라든가 아니면 임대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아올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해서 남편의 재산을 야금야금 뺏어올 수가 있겠죠. 두 번째 방법은요,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뭐냐면요, 남편의 정관 수술을 시키는 거죠. 왜 시킬까요? 혼외자 탄생, 출생을 방지하고, 그 다음에 혼외자가 생겼을 때는요, 내연녀를 더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. 이럴 경우에는 바람이 한순간에 실수가 아니라 영원한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혼외자 예방부터 그 다음에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관 수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방법입니다. 남편의 재산 중에서 빌딩을 가지고 있다. 이랬을 때는요, 증여받을 때 반드시 파셜 기프트라고 해서 부분 증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파셜 기프트는 결국 뭐냐면 그 빌딩 중에서 토지분은 자녀한테 증여하고 건물분만 남편이 소유하게 해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실질적인 남편 재산은 없고 건물분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죽었을 때 상속세 또한 없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도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 번째 방법은요, 크로스 플랜이라고 해서요, 남편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. 어떻게 가입시킬까요? 계약자하고 수익자는 아내로 하고요,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해서 남편 돈을 받아서 아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된다면요, 나중에 남편이 죽었을 때 보험금, 고액의 보험금은 비과세로 아내가 받을 수가 있고요. 더 중요한 것은 남편 돈을 받아서 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니까 어떻죠? 남편 재산이 축나겠죠? 결국 뭐냐면 남편 재산을 소진시키면서 나중에 상속세 마련 전략까지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.
자, 다섯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. 혹시라도 남편이 내연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금품을 주고자 하거나 주택이나 아파트를 주고자 할 때 가정불화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. 이때는 아주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요, 내연녀한테 뭐 주택을 주고자 하면 안달이 나 있다 이거죠. 그럴 땐 주라고 하십시오. 단, 증여로 주지 말고 양도로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안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나서요. 주택을 자녀들이 다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증여했을 때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만은 양도했을 때는 가짜 계약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매매에 대해서 원인 무효로 자녀들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런 방법은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. 남편한테 유언 작성을 강요하는 거죠. 아무리 자기한테 좋게 해봤자 유언은요, 철회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사망 전에 뭐 상속재산에서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지급하겠다는 각서도 사실상은 무의미합니다. 할 필요가 없죠.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과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고려한다. 이럴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요, 이혼을 함으로써 불륜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혼을 통해서 거액의 재산 분할을 받으면 좋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은요, 반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요, 반 이상 받게 되면 나중에 또 증여 의제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. 결국은 뭐냐면 이혼과 별거는 정말로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. 남편이 지속적으로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.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, 남편의 재산을 없애는 겁니다. 남편의 재산을 받아오는 거죠. 결국 사전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가져와야만 효과적입니다. 그렇지 못하다. 그랬을 때는 내연녀한테 그 생전에 재산을 뺏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사후에 유증증을 통해서 또한 재산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. 내연녀한테 고액을 유증한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. 물론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나 재산적 손실이 너무나 도 크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반드시 해야겠습니다.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.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야만 그런 가정에서는요, 증여세도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고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나이 들어서 남편이 바람기가 발동했다. 그랬을 때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사전증여 전략을 잘 세워서 남편의 재산, 그 다음에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을 꼭 지켜야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요. 바람기 많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상속재산, 그 다음에 남편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